선생님, 그냥 잠깐 어지러운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아침, 72세 남성 한 분이 응급실로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아침 7시 40분,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 말이 뚝 끊기면서 발음이 심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내분은 여보, 괜찮아?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꼬여? 하고 놀라서 물었지만 본인은 계속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빈혈 같은 거겠지. 그렇게 30분, 1시간이 흘렀고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구급대를 부르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혈관이 막힌 시간은 꽤 지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증상이라도 잠깐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와 이건 혹시 뇌졸중 아닐까 하고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 이 둘 사이에는 평생 달라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쪽 얼굴이 갑자기 처지거나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들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것인지 이건 빨리 확인해야 한다고 행동할 것인지는 결국 아는지 모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서울심장혈관병원 김도현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졸중, 중풍이 올 때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 시간이 곧 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60대 이후에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야 할 생활 습관과 예방 포인트를 최대한 쉽게,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이거 예전에 내가 느꼈던 증상이랑 비슷한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부분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부모님, 배우자, 친구분들 중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이 그분들의 말, 손, 발, 그리고 일상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뇌졸중의 초기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뇌졸중은 쉽게 말해서 뇌에 가는 피가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버리는 상황입니다. 피가 막혀서 뇌 일부가 쓰러지는 경우를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 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산소와 포도당이 잠깐만 끊겨도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에서는 몇 시간 안에 가면 된다가 아니라 한 분, 한 초라도 빨리 가야 한다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약물이나 시술은 모두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신호들을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 의심해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간단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FAST입니다. F, face, 얼굴, A, arm, 팔, S, speech, 말, T, time, 시간. 여기에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몇 가지를 조금 더 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 F, face.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지 않았는지. 거울을 보거나 가족이 얼굴을 봤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웃을 때 한쪽만 웃는 것처럼 보이거나 눈가, 볼살이 한쪽만 이상하게 내려가 보인다면 뇌졸중의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2-2 A. arm. 팔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지 않았는지.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 팔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지.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자꾸 질질 끌리는지. 젓가락, 숟가락, 컵을 들다가 툭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되는지.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기고
평소와 분명히 다르다면 뇌에서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2-3. S. Speech.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잘 안 나오지 않는지. 말을 할 때 발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새거나 간다는 문장도 혀가 꼬인 것처럼 잘 안 나오거나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말을 입으로 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이런 증상 역시 뇌졸중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2-4. 플러스 알파.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 시야 흐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이 휘어져 보이거나 겹쳐 보이거나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고 한쪽으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느낌이 들 때 단순히 빈혈 같아서 어지럽다 라고 넘기지 마시고 혹시 뇌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 한 번 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fast에서 마지막 글자 t, time, 시간은 단순히 서두르세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졸중 치료에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막힌 혈관을 녹이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혈전용해 주사는 보통 증상 시작 후 몇 시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고 카테터를 이용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수록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뇌세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기 때문에 실제로는 병원에 일찍 도착한 사람과 조금 늦게 도착한 사람 사이에 평생에 걸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Time is brain. 시간은 곧 뇌입니다. 30분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과 지금 바로 119, 구급대를 부르는 것의 차이가 혼자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삶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삶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드립니다.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 괜찮다. 내가 운전해서 병원 갈게요. 하시다가 가는 길에 더 악화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를 부른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구급대를 불러 뇌졸중을 볼 수 있는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억한다. 언제부터 그랬는지가 약물 사용과 시술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능하면 시작 시간을 메모해 두거나 보호자에게 꼭 알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약을 임의로 먹지 않는다. 아스피린 같은 약을 함부로 먼저 두시는 것은 뇌출혈일 경우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CT나 MRI 등 검사를 통해 출혈인지 막힘인지 확인한 뒤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누가 특히 뇌졸중에 잘 걸리는가를 짚어보겠습니다. 나이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리해야 할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뇌혈관 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고 언젠가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당뇨병과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상.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안쪽이 서서히 상처와 흉터처럼 변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지방과 염증 물질이 끼어들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심방세동, 불규칙한 맥박.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장 안에 피떡,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 피떡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안쪽을 손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생활습관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배둘레가 점점 늘어나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은 혈압,
혈당, 지질 이상이 함께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질수록 뇌졸중의 위험은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좋은 소식은 이 중 많은 것들이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뇌졸중 예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 수치를 아는 것입니다. 혈압은 얼마인지,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는 어떤지, 총 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수치는 어떤지, 치질량 지수와 허리둘레는 어느 정도인지, 이 네 가지를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수치로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겠지라는 느낌만으로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여러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고혈압이 있는 성인의 경우 혈압을 130에 80mmHg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나이, 다른 질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목표 혈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목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병원 올 때만 재는 혈압이 아니라 집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혈압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의사와 함께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심방세동, 불규칙한 맥박은 뇌졸중 위험을 몇 배나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가슴이 벌떡벌떡 뛴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긴장감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방세동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방세동이 확인되면 적절한 항응고요법과 맥박 조절 치료로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낮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돕고 체중과 허리둘레를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올리는 데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